나는 어릴 때 신기가 있어서 귀신을 보면서 자랐다. 겨울날이었죠. 별다르게 아픈 데도 없는데 며칠을 끙끙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고 이유도 모르게 아픈 그런 열병. 너무 알아서 입술이 너무 마르다 못해 껍데기가 벗겨지고 헐어서 피나고 그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잠옷바람에 맨발로 걸어 나가더래요.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엄마가 놀라서 막 쫓아오셨는데 눈 오는 골목 중간에 서서 텅 빈 거리를 조용히 응시하면서 웃고 있더래요. 기운이라고는 없어서 말도 못하던 애가 허공을 바라보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막 울더래요. 가까이에서 제가 하던 얘기를 듣던 엄마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제가 했던 말이 외삼촌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가는 거요? 먼 길 가는 거요? 아저씨 우리 외삼촌 데려가지 마요. 이렇게 말하면서 울더래요. 다른 기억은 없는데 이상하게 이거 하나는 기억이 나는 게 외삼촌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 이제 안 아플 거야. 엄마는 잘 모셔야 한다라고 하셨죠. 그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정말 언제 아팠냐라는 듯 전혀 아픈 게 없어졌더군요. 그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거 들쳐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전화가 왔는데 큰 외삼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을 마감하고 떠날 때 생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데 멀찍이 떨어져 살던 누이가 눈에 밟혔는지 찾아오셨던 거죠. 엄마도 그날 저 급하게 따라 오느라 아무것도 못 걸치고 나와서 엄청 추웠을 텐데 전혀 안 추웠대요. 이상하게 따뜻했다고 하네요. 외삼촌이 보고 싶네요. 어릴 적에 해마다 여름이면 바닷가 쪽에 사는 친척집에 놀러가서 지내다 오곤 했는데 10살 때는 그 애도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작은 아버지 댁에 어김없이 갔었어요. 너무 시골도 아니고 너무 시내도 아닌 그런 동네였는데 5년 전부터 사람들이 하나씩 물에 빠져 죽어서 제사도 지내던 동네였어요. 열대야 때문에 무척이나 습하고 그런 날씨여서 다들 더워서 자는 거 포기하고 일어나서 근처 바닷가로 나가서 시원한 바다바람을 쐬는데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바람을 쐬고 계시던군요. 여기저기 걷다가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대문은 활짝 열려 있고 집에는 불도 안 켜져 있고 이상하다 하면서 안에 들여다보니까 마당에 있는 대청마루에 어떤 언니가 앉아 있었어요. 산 사람은 아니었어요. 홀령인 거죠. 무언가 아주 슬퍼 보이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 막 뭐라 하는데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뒷걸음치다가 엉덩방아를 정말 크게 찧었어요. 엉덩이 문지르면서 일어서면서 홀령 쪽을 보는데 그 자리에서 일시정지가 되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홀령이 고개를 막 저으니까 사라졌는데 놀란 이유가 일어나려고 바닥을 짚은 후에 그쪽을 보는데 대청마루 있죠. 대청마루 밑에 빈 공간에 검은 미역 같은 형태의 머리카락 더미들이 그 홀령의 발목을 독수에 마냥 감겨져 있었어요. 바닥에는 물이 넘치듯이 흥건하고요. 위쪽을 자세히 보니까 홀령 목에도 감겨 있는데 그 뒤로 사람 형태의 검은 홀령이 서 있다. 더 자세히 보니까 그 검은 홀령의 손이더라고요. 목에 감긴 게 말이죠. 한참을 그리 멍하니 있는데 누가 어깨를 툭 쳐요. 그 집에 사는 자취생 오빠였어요. 오빠가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데 오빠 얼굴을 보고 또 흠칫하고 놀랐죠. 얼굴에 검은 기운이 여기저기 뻗쳐 있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오빠한테 혹시 알고 지내는 여자분 중에 내가 말한 이목구비의 여자를 아냐고 물으니까 좀 당황해 하더니 그냥 집으로 쏙 들어가요. 더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후 초저녁에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그 오빠가 바다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모래사장에서 바다만 보면서 줄담배를 피우는데 앞서 봤던 그 여자 홀령이요.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오빠는 자기 바로 앞에 마주선 차세로 서 있는 홀령을 앞에 두고 줄담배만 피우고 제가 가서 말해봤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린 게 미쳤다고 할 테니 그래도 말해줘야겠다고 싶어서 다가가서 말했어요. 물 근처에도 가지 말고 육지로 가서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웃음만 치는 거죠. 어린애가 와서 그런 소리 하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도 강경하게 부탁하니까 자기도 깨름직했는지
알았다고 하고 돌려서 들어가는데 여자 홀령이 절 원망스럽다는 듯이 쳐다봐요. 홀령이 사라지고 나서 저도 깨름직해서 집에 들어와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양을 수천 마리 새도 잠이 안 와서 나왔는데 그 오빠가 뭐에 홀렸는지 웅이병 환자 마냥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요. 어린애가 너무 그런 것만 봐서 그랬던가 겁대 가리는 상실해서 가지 말라고 막 때리고 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손목을 잡았는데 얼음마냥 너무 차요. 어두워서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팔과 다리에 대청 마루에서 봤던 그 검은 물미역 같은 것들이 묶여져 있고 바닷가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 물가 쪽에서 잡아당기던 그런 형상이었어요. 제 힘으로 어림도 없어서 집으로 달려가서 오빠 자취하던 집 주인 네분이랑 옆집에 살던 남종 네분들 몇 분 오셔서 잡았는데 어찌나 힘이 센지 끄떡도 않는 거 겨우 집에 데려다 놨죠. 그때 어른들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어른들이 오빠를 붙잡고 몸싸움 할 때 바다 쪽을 봤는데 여자 홀령이랑 검은 홀령이 남자분 엄청 노려보면서 울부짖고 있었죠. 귀가 다 아프더군요. 울부짖으면서 절 보는데 왜 그러느냐. 억울하다.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빠는 얼 빠져서 내리 누워있고 그날 밤에 어른들 몰래 밤에 나와서 바닷가에 나가니까 그 자리에 있어요. 무척이나 슬퍼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여자 홀령 뒤에 있던 검은 홀령이요. 말을 못해요. 옹알거리는 그런 말투. 여자 홀령이 벙긋하는데 엄청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 꼭 데려가야 한다고. 억울하다고. 산 사람의 운명은 죽은 분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죽여도 억울함이 가시지 않는다고 울부짖는데 정말.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 차리고 앉아있던 오빠한테 가서 그랬죠. 애기 죽이고 마음이 편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 말은 안 했어도 본인도 내심 고생이 많았는지 절 내려다 보고는 말없이 그렇게 있다가 나가대요. 그날 저녁에 사람 죽었다고 난리가 나서 나가니까 그 오빠 자살했어요. 유서 한 장 휘갈겨 쓴 거 신발 밑에 깔아놓고 죽었더라고요. 여친이 임신해서 자기한테 와서 결혼하자고 했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바닷가에서 떠밀어 죽였다고. 자기 죄값 치르겠다고. 그렇게 잘막하게 써놓고 갔어요. 여자 홀령이 여자친구였고 검은 홀령은 애기였어요. 뱃속에 있던 형태도 없이 그렇게 바다에 얽매여 있다. 그 이후로 거기 익사자 한 명도 없다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100% 깨끗하게 살다 갈 수는 없는 거지만 목숨 가지고 죄 짓는 건 하지 말아야 해요. 그 오빠 자살한 후에 다시 갔을 때 바닷가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어린 마음에도 너무 가슴 아팠어요. 다음 편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